정이라고 심동심피라 그 성품 성자, 그 다음에 고요할 정자. 성품이 고요하면 뜻이 편안하고, 근데 우리가 뜻은 이게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의역을 한다면은 그 스스로 내재된 그 성품이 고요하면,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뜻, 정이라 그러죠. 정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정신이 피로해진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대단히 그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학에서 그냥 우리가 글자를 그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심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심이 뭐고 성이 뭐냐라는 걸 따져야 돼요. 이거는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이기도 한데요. 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품이다라고 할 때 글자를 잘 보면 마음심자에다가 날생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천부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늘이 부여한 바에 그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부지성이라 표현을 했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주역 개사전에 뭐라고 그 개념 정의를 했느냐면은, 이름 일량지위 도라 그랬죠. 한번 양하고,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종증유 시의 이치에 의해서 계속 음양소장의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도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름 일량지위 도요. 이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종이 개념이 아니라 종시의 원료입니다. 시종이다 그러면 시작하고 끝나는 건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 주역이라고 하는 것, 천지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마치면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종시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 문화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 문화는 자꾸 마친 시종으로 해서 종말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영화에 내내 나오는 게 뭐예요? 맨날 지구 종말론, 미국이 망하는, 내내 이 얘기를 합니다. 유학에서는 절대로 황화문명관에서 그 얘기는 안 하죠. 내가 죽더라 하더라도 내 후손이 남아서 계속 대를 이어간다라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계속 이어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계지자 선이라 그랬죠. 선이라 그랬고, 누구나 다 이것을 그대로 이어봐서 태어나는 이거니까 이걸 그대로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대로 그것이 성지자 성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그저 보이지 않는 형체 매의 그 나머지 이 생각하고 뭔가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을 담는 그릇, 그죠? 이 성을 담는 그릇이 바로 뭐냐면은 심입니다. 그러니까 심보가 고약하다 그런 그 그릇이 참 나쁘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담는 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성 외에 또 뭐냐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라 그랬죠. 자, 문제는 이 기가 지 멋대로 움직이면 나중에 이 그릇도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기운은 기운이되 바로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그 어느 한쪽으로 그냥 우락부락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크고 넓게 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이 성품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다잡아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잘 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고요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바로 누가 잘 다스려야 되느냐면은 기운이. 그래서 이제 기운을 잘 다스리는데 기운과 또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 개념. 지 개념이 요것만 가지고도 논문 하나 쓰고도 모자랄 내용이에요. 지라고 하는 건데요. 지라고 하는 것, 선비의 의지가 되는 거죠. 선비가 갖고 있는 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알아서 그 다음에 추시파별 그 열을 통해서 다시 이리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이 바로 지가 되는 거죠. 이건 지가 되고, 또
우리가 의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굳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나타내는 것은 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것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잘 살펴서 드러내는 것, 그죠?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비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를 잘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다스리는 장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가 기운에 의해서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포악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과 성과 의와 지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실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고요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뜻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 되고, 뜻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이 호연한 기운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고요하면, 다시 말해서 또 달리 표현하자면 이건 내적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품을 잘 다스려서 고요할 때 고요하고 움직여 나갈 때 움직여 나가게 한다면은 항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뜻이라는 것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정이 되는 거죠. 이 성품이 바깥에 이런 물건들하고 만났을 때 발현되는 것이 바로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지 미발을, 희노애락이 아직 발표되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한다? 위지 중이라 하고, 이제 우리가 중용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익의 중절, 이것이 다 발표되었는데 절도에 딱딱 맞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잘 다스려서 두루두루 화하게 할 줄 아는 이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학의 공부입니다. 수신의 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바깥에 그저 기운에 의해서 휘달리지 않아 가지고 편안해지는 것이고, 심동심피라. 그 다음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냥 여러 가지 출렁출렁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릇이라고 하는 건 고요히 가만히 있어야 담아서 길러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마음의 그릇, 그죠? 그릇이라는 것이 계속 출렁출렁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마음, 정신이 피로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신이 담겨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면 한방에서 바로 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방에서도 심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장육보 가운데 군주지 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주의 그 기관이다. 군주지 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군주가 가장 모든 것을 두루두루 통솔해야 되는 심이 두루두루 흔들리면 항상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담길 그릇이 이죠. 늘 어질어질하는 거죠. 마치 배 타고 있을 때 움직이게 되면 정신이 어질어질하듯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 말고 또 한 개념이 또 있죠. 정신하고 신과 어울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내적인 요 기운을 표현하고, 이것이 바깥으로 발현되는 것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정신이 있는데 너 정신 나갔냐? 그러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이 되는 거죠. 신은 들랑달랑 하는 것이고 밑에서 고요히 잠겨져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혼백이 있다라고 할 때 양혼, 자, 음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혼 음백이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이거는 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되고, 이게 들랑달랑 하는 것은 뭐예요? 혼하고 신이 되겠죠. 너 넋 나갔니? 그럴 때 나간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서 올라가고, 비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가지고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신이 그저 너무 놀랐을 때 뭐냐, 혼비백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죽어 나자빠진 이 모양으로 비교를 한 내용이죠.
이거는 일단 천자문 단계에서는 대략 이 개념만 이렇게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논어를 공부하건 맹자를 공부하건 다시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그 짚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심자에서 날생에서 누구나 다 갖고 나오는 물성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도 물건이죠. 그런데 다른 물건하고 똑같이 보기에는 대단히 신령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히 뭐라고 한다?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성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인물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인물이다 그러면은 물건 가운데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물건 요 두 가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경전 글을 읽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성이 되는 것이 되고, 천부지 성 개념을 표현하고, 조금 더 표현하자면 뭐다? 도가 이어져서 다 이루어진 것, 그렇게 표현했죠. 머릿속으로 계속 해야 되면 일름 일량지위 도 계지자 선 선지자 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겸에도 개선편이 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를 잇는다. 그래서 도를 이어서 성품을 바르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할 때 고요할 정이라고 할 때는 자, 고요할 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밤중에 고요함을 글자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밤중이냐. 밤중도 참 고요하죠. 그런데 밤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할 때 어두운 걸 뭘로 표현한다? 자, 해가 있어도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면 뭘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글자라고 하는 것은 상형입니다. 모양과 그 다음에 형체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뭔가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깜깜한 밤중은 안 보이니까 가장 고요하지만은 제껴두고, 또 한겨울에 그저 눈이 많이 쌓였을 때도 고요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오로지 눈밖에 안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되냐면 또 한여름에 정말 뜨거우면 고요하죠. 아무도 안 움직이죠.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봤더니 예쁜들이 두루두루 많은 물건들이 많이 발현이 됐을 바로 여름이죠. 자, 동방목이 되고요. 발현이 되는 것인데, 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푸른, 색깔은 동방목이라고 하는 청색이긴 한데, 그 푸르름이 극대화시킨 때가 언제냐면 한여름이 되는 거죠. 그 한여름에는, 자, 우리가 요때는 요 책을 읽어보면 가장 정확한데, 이상이 쓴 소설 가운데, 갑자기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네. 그 한여름에 그 뜨거운 상황을 묘사한 그 수필이 있거든요. 소설에 수필인데, 뭐냐면 하느님은 참 몰취미한가 본다. 이리 봐도 푸르고 저리 봐도 푸르고 온통 세상이 푸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속에 보면 여름날 그래서 아주 뜨거운 땡볕에 그저 녹음이 엄청나게 우거진 상태에서 한여름 낮에는 뭐도 안 짓는다. 개도 뜨거워가지고 저 마루 밑에 들어가서 아주 조용합니다. 어떤 놈이 도둑이 오건 말건 그죠?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밤중에는 짖는데.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날 그 푸르름을 다투는 때 이거죠. 다툴 정자죠. 다툴 쟁자. 다툰다. 다툰다라고 하는 건 손톱조자에다가 서로 간에 쥐어뜯는 거죠. 이리저리 당기는 그 모습입니다. 싸우면서 서로 당기는 모습. 그래서 푸르름이 다투는, 다시 말해서 한여름의 한낮에 뭐예요? 지극히 고요함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정이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이다라고 할 때 성이 내적인 것이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깥으로 발현이 된 것이 바로 이 정입니다. 정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자, 풀을 청자는 이렇게 쓰죠. 풀을 청자인데 언제가 되느냐 하면 색깔로 표현하자면은 동방목에 해당되는 거죠. 자, 동방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봄이죠. 아침이 되고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저쪽에 동쪽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거죠. 푸르다라고 하는 푸름이 되고, 그 다음에 봄에 땅속에서 아니면 나뭇가지에서 싹이 트면 그것도 푸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를 청자의 글자 보면 붉을단자인데요. 붉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속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우리가 일편단심이다라고 하는 정전법의 이치를 보면 여기서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부터 저 속에서부터 그죠? 속에서부터 우리가 달다라고 할 때도 달감자도 중앙토의 맛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저 속에서부터 뭐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서 두루두루 많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푸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푸를 청자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마음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발현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되고 이거를 외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는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편안하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나태하다라는 뜻인데요. 일자는 우리가 면할 면자라고 하는 글자에서도 이미 한번 봤을 겁니다. 이렇게 쓴 건 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면할 면자의 그 글자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죠? 그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그 자궁을 통해서 사람이 뭐부터 나오냐면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는 형체입니다. 이게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그 뱃속에 있다가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드디어 그저 좁은 곳을 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곳을 면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역이 되는 거죠. 힘쓸 면, 역자를 써서 힘쓸 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머니들이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야 내가 낳고 싶어서 널 낳냐? 우리 얘기할 때 네가 나와서 나왔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식을 낳는다라고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본인이 속에서 나올 의지가 없으면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준다라고 하는 줄탁동시는 한번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면할 면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난관을 그 다음에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뭐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편안함이 지나치면 역시 방만해지고 방일해지고 그죠? 일예 그죠? 게을러지고라는 이런 뜻이 여기서 두루두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싹을자입니다. 천지인 삼재 속에서 그죠? 천지인 삼재 속에 나오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천지인 삼재의 이치가 자 발현되는 곳도 모양으로는 우리가 심장의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심장의 모양을 닮게 글자를 만들 때 바로 천지인 삼재의 이치 속에서 싹 터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표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형문도 되고 지사문 개념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의 동자는 자 무거울 중자에다가 힘력자입니다. 자 무거운 것은 우리가 힘을 주어야만이 움직인다라는 뜻인데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원래 그 누구냐 설문해자에서 그 뜻은 맞지 않을까? 이거 한 가지로만 합시다. 자 수레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레는 이게 사람이 타는 그 수레 가마가 되고 축이 되고 바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마를 맬 수 있는 그 수레를 표현하고 수레 바퀴까지를 표현했는데요. 무거운 것을 달려면은 실으려면 어떻게 돼? 바퀴가 여러 개를 겹쳐야 되는 거죠. 두 개를 겹쳤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하는 무거운 것을 싣기 때문에 무겁다라는 뜻이 되고 또 바퀴를 거듭거듭 끼웠다 그래서 거듭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은 바로 힘을 써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야만이 움직인다라는 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사람의 정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도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사람 하나하나 자체가 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가장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은 누구냐? 부모님 신이죠. 왜? 신이라고 할 때 신 개념은 조화 개념이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뭔가의 신비로운 음량의 조화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을 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이라 그러고 그래서 뭐냐면 또는 조물주 또는 조화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물주라고도 하고 자 조화옹 개념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자 신은 자 원래 무슨 신을 나타내냐면 글자 자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굳이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 안 보인다 하더라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하고 달 같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해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잘 보면은 자, 두이자라고 쓴 것은 자, 윗상자의 변형이라 그랬죠. 원래 이렇게 쓰던 글자가 이렇게도 쓰고 또는 두이자로 해서 글자 위로 가서 위 꼭대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위에서 아래쪽으로 빛나는 그죠? 조금씩 반짝반짝거리는 그죠? 작기는 하지만은 빛나는 해와 달과 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와 일월성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 일월성신의 음양의 작용에 의해서 자, 만물을 쭉쭉 펴게 만드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절구구자에다가 절구 공이지를 계속 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면 가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그때가 신자가 가을에 해당되겠죠. 가을로 접어 들어갈 때 그 신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 그래서 요 자체가 뭐냐면은 땅 속에서, 글자를 보면은 땅 속에서, 자, 처음에는 뭐예요? 땅 속에서 뿌리가 먼저 이렇게 나오죠. 씨앗에서 갑탁해서 씨앗이 툭 터지면서 뿌리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고부라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힘에 의해서 쫙 펴지는 거죠. 펴져서 다 그저 곡식을 거둘 때까지가 바로 이제 가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을 틔워서 다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자, 그 씨앗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다 길러주는 것이 누구다? 땅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 땅지 그러면은 바로 만물을 다 품고 다 싣고 있는 그 땅의 개념이 되고 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 용적인 글이라 그러면 이거는 바로 체가 되는 거죠. 체용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자 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길러주는 것 바로 배양하여서 그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역시 땅 또한 뭐냐 신적 작용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늘의 신이 되고 이거는 땅의 신이 되고 사람은 사람 자체가 인신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그 땅의 신, 그 다음에 사람의 신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되겠죠. 귀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그죠? 다 자라게 해주고 그죠? 나서 다 길러주고 그 다음에 거두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 여기다가 양신 개념은 양은 바로 신이 되고 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산발하고 아니면 사후에 뭐 이상한 뭐 마귀 같은 게 귀가 아니라 우리가 귀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조화지옹, 그다음에 조물주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화작용을 귀신이라고 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뭔가 그야말로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은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 피로하다라고 할 때 병들 역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쪽은 서쪽이 되니까 이쪽은 동쪽으로 해서 아침에 해 기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상입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자 어디 가냐면 항상 그 생기를 얻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도 뭐 어린 사람 같은 경우는 동쪽 쪽에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경우도 자 임금이 궁궐의 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생하는 자연의 기운을 받아라. 그래서 그 다음 대를 이을 세자에게 동쪽에다 집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동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픈 사람 역시 그 하늘로부터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받아서 우리가 이른바 기치료한다라고 할 때도 이런 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받아서 새로운 생기를 얻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피다 그러면 껍질 피자가 되는 거니까 사람이 병들었다, 뭔가 병에 조짐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요? 껍질에 나타나죠. 피부에 나타나죠. 얼굴빛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피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이런 피로 증상이 난다 그러면은 실은 열일을 제쳐두고 조금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계속 일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것이 병으로 나가는 거죠. 속병까지. 사람이 뭐까지 밝음이 남력병자잖아요. 그죠? 사람의 밝음, 다시 말해서 이 마음과 그저 이 정신까지가 다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병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병들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약도 쓰고 해야 되는데 요 단계 가기 전에 요 단계에서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쉬는 것만큼 가장 좋은 약이 없고 그 다음에 약 가운데서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쉬고, 그러니까 잘 자고, 너무 쉬어도 안 되죠. 너무 쉬면 뭐가 병이 드느냐? 정신이 병이 들죠. 그래서 두루 사람이라는 것은 자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깨우치는 대목입니다. 왜냐? 군자지 도에 지금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항상 바로 이 심성, 마음과 성품과 이거를 잘 다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군자의 신도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차피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수진지만하고 충물의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성을 고요하게,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다? 항상 참됨을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참됨을 지켜야만이 뜻이 가득 차고, 다시 말해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이라는 말은 이 사서삼경 가운데 유학경전 속에서는 참이라는 진짜만을 따로 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도가경전에 나와요. 사람이 참을 얻는다, 진인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쓰는데요. 유학에서는 자, 이 진이라고 하는 건 어디다 담기는 거냐? 마음에 담기는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신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삼가다라는 뜻인데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 조심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뭐예요? 마음을 잡는 것이 되는 거죠. 다 이게 누가 나오냐면 맹자가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심자는 무슨 심이 있나요? 그 맹자가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무슨 심? 무슨 심? 그래서 맹자의 가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맹자의 편명의 가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은 진심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진심. 이걸로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마음은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에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건 저들이 어떻게 보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 마음이 점점 이런 막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냐? 신목소시.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또 10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처럼 지극히 은미한 곳에 음이 되는 거죠. 니은자도 동북 간방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10개의 눈이 가리키는 것처럼 증정한 말입니다. 신목소시. 그 다음에 십수소지. 10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죠? 군자는 늘 필신기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필신. 그 홀로 있을 때라 하더라도 삼가라, 조심하고 조심하라, 늘 참된 마음을 지녀라라는 군자의 신독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로 수진지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자의 신독을 가리키는 말이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눈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죠? 아무리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라. 항상 참됨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자 진이 되는 것이 되고 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킬 숫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진면자가 되는 거죠.
집안 두루두루를 촌자는 뭐다? 헤아린다 라는 뜻이죠. 두루두루 헤아린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집안 곳곳을 두루두루 잘 헤아려서 지켜라 라는 이런 뜻이 되고요. 지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두루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킴이 되겠죠. 꼭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일 수도 있고 나 개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덮여져 있는 그 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아까 설명했지만 뜻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의지가 있고 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선비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은 소리 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면 저 사람한테 쏠리게 되고, 뭐 좋은 물건을 보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이래서 이리저리 주변적 환경에 의해서 쏠리게 되는 마음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라고 할 때는 선비의 마음이니까 선비는 밑에 하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10가지를 두루 익힌 사람이죠.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펼쳐지는 원리를 다 익힌 사람이 바로 선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룬 그 열을, 그죠? 우리가 아는 그 다 열을 미루어서 자 하나로 합할 줄 아는 사람, 추십합일, 이것을 바로 사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바로 공자가 이 공자가 표현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전해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추십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선비라고 하는 것은 이리관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비의 마음, 다시 말해서 이리관지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죠.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무슨 소리만 나면 그냥 팔딱팔딱 하는 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이 되고,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굳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도 표현하. 그때 의자는 뭐냐? 이 의자 아니죠. 자, 이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 또는 그 뭐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그 굳센 마음을 바로 지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맹자가 표현하는 기운의 장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지 장수수라, 기지 사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군자의 그 지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가득 찬다라고 하는,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누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가득 차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가득 차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기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흘러 넘치는 것을 표현하고요. 만자는 그 흘러 넘치기 전 단계에 꽉 찬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 들립자가 들어가 있죠. 속으로. 다시 말해서 해안가에 울퉁불퉁한 요 만, 그죠? 이 만 자체를 요 속으로 물이 전부 다 꽉꽉 들어차 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조수 간만에 차다라고 할 때 요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충물의라. 그 다음에 물건을 보면 자 그래서 참을 지키고 뜻을 가득 참을 지키면 뜻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실된 이 도, 요즘 뭐 진실이 찾기에 뭐 바쁘다며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모르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뽑으라 그랬더니 그래서 요새 진실한 사람 뭐 찾는데요. 진실은 가장 진실한 사람은 어디로 갔죠? 그래서 진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군자가 도를 지키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뜻이 가득 차고, 다시 말해서 지가 의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게 되고 이런 뜻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물건을 따르게 되면 이거죠. 견물생심이라 그랬습니다. 물건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야 거기 좋은 물건인데 우리 구경 갈까? 살까? 해가면서 하는 거. 그 충물의라. 바로 의가 바로 옮겨 다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라고 할 때 지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쫓느냐면은 돼지 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쫓아가는 모습에서 쫓는 데에서 그 쫓는다라는 뜻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물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글자인데,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글 책에 보면은 이건 대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 가운데 제일 큰 물건이 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물건은 뭘로 표현하냐면은 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하늘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하늘을 뭐냐면 상으로 표현하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일 큰 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그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248쪽에 설문의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라고 했고 우이 대물이며 소가 큰 물건이며 천지지 수는 기어 견우하니 천지의 수는 견우에서 일어나니 그러므로 소우자에다가 그 물자 말물자를 바로 소리로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물자도 그냥 소리 개념으로만 그러니까 그 허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냥 형성문자 개념으로 보는데요.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죠. 견우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대물이고 만물의 수는 견우에서 일어난다. 견우 견우직녀 그러니까 두녀허위실벽이라고 하는 북방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성 두우 아니다 두우 가만히 있어보자 두우 여허 그 다음에 여기는 위가 이거죠. 위실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두성이죠. 그러니까 북방 칠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죠. 저 맨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두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체를 뭐냐면 모든 견우성이 정북방에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양기운이 생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양기운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하늘의 양기운이 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 모든 만물의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우성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양기운이 하나 시작되는 것. 그 수를 또 주역의 계사전에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홀수는 천수요 지수는 짝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천수 5, 5개요. 지수 5이니 5이 상득하여 이감유합하니 그죠? 5개의 위가 서로를 이렇게 합치면서 그래서 각각 합하니 천수 얼마다? 다 더하면은 천수 25요. 지수 30이라. 그래서 범천지지수 무릇 천지의 수는 전부 다 얼마다? 55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55라고 하는 숫자를 옛날에 우리 주판 튕기면서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다 하면 얼마다? 55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천지의 수입니다. 천지의 수를 전부 다 합한 것이 50하고 5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소의 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수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뭐냐? 천지를 어떻게 나타내냐? 천지자연의 이치를 뭘로 표현한다? 수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수는 일이라고 하는 수는 어디서 나와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일의 가장 기준점이 뭐예요? 하루죠, 하루. 우리 하나라고 할 때 하나 개념을 이거 전체를 다 하나라도 합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건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기본 개념은 일량지회 한 바퀴 삥 도는 걸 하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도 되고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내 일생도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라는 말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대물이 되고 모든 수의 시작이 되고 수가 있으면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뭘 담았냐면 이치를 담은 거죠. 이치가 있고 그 속에 뭐가냐면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리, 상 속에 음양의 1월 성신 속에 바로 음양소장의 이치에 따라서 수가 생겨나고 수 속에 바로 뭐가 있더라? 이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뭐냐면은 물건을 표현합니다. 물건이 어떤 거냐? 물이다 라고 하는 건 말물이니까 바로 뭐냐면 달을 표현하는 거죠. 말물자는 달을 표현하고 음양의 뭐다? 음양의 영허소식을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어 소식의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둔 글자가 바로 물자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1에서부터 시작해서 빙글빙글 어디까지 가장 간단하게 10까지 펼쳐져서 다시 또 1로 하면서 쭉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 돌아면서 계속 돌아가 가지고서는 도는 것이 바로 만약 음양소장의 이치에 의거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수 56오요라고까지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 밑에 이로써 거기 뭐냐면은 여기는 제가 거기 보면은 저기 중가운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56오인이 뭐라고 했나요? 차 소위 성 변화하며 제가 아까 읽었던 걸 거기 다 있죠. 그러니까 248쪽의 두 번째 문단 그죠? 뭐라고 돼 있나요?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같이 읽어요. 천칠지팔, 천구지 10이니 천수는 5요. 천수 5요, 지수 5이니 5이 상득하여 이강유합하니 천수 26오요, 지수 30이라 뭐 그 토시 빼도 돼요. 범천지지수 56오이니 차소이 성변화하여 이행 귀신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지금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여기다가 그 태양수다 그러면은 사상에다가 사상책수라고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 사에다가 1년에 어떻게 되느냐 사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계절에다가 태양수가 되는 9 곱하고 그죠? 9 곱하고 그다음 우리 공부는 실은 다 했어요. 그죠? 태양수 사상수에다가 태양수인 9를 곱하면은 바로 얼마가 된다? 36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노양책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상수에다가 노양수가 얼마죠? 6이죠. 다시 말해 태양수 6, 그 다음에 노음수 6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수의 최고는 6이 되고 땅의 수 6. 그래서 음양이다 그러면 우리 구륙지약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셨나요? 9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나타내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다 수노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수를 잘 알아야 되죠. 또 분수를 잘 알아야 뭐예요? 운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재수가 좋은지도 알고 운수 재수에 전부 다 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다 공부했고 그래서 24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노음책수라 그럽니다. 노양책수, 노음책수 다 합치면 이거 역시 똑같이 어떻게 돼? 또 60갑자가 되는 거죠. 60갑자 이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에다가 자 천지자연의 만물의 이치를 다 담아놓은 것이 바로 주역이죠. 주역이 64궤에 384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잖아요. 그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부호가 반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384효에 그죠? 반은 양이 얼마가 되겠어요? 192효가 되는 거죠. 음료는 어떻게 되냐? 음료도 똑같이 192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물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만물을 다 담아냈기 때문에 만물의 이치를 담아냈기 때문에 노양책수 36에다 곱하기 192 노음책수에다가 곱하기 192 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만물의 수가 나옵니다. 더 곱해서 이거 서로 합히면은 그게 그 주역에서 뭐라고 하면 단기 만물지수 11,520입니다. 이걸 약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만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만 만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왜 만물이라고 왜 표현했느냐? 1만 만자 숫자로 표현할 때 많다라는 뜻도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11,520에서
자, 우수리 뒤에 다 떼고 그냥 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유학의 음량의 이치로 볼 때 만물의 수는 물건 모든 물건의 수는 얼마다? 만 개다 이 소리입니다. 만 개가 넘지만은 이러이러한 음양의 이치 속에서 파악한 것이 바로 만물 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기는 하지만요. 한 번쯤은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자 쉽게 표현할 때는 우수리 떼어서 표현하는 거. 되도록이면 많이 부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리면 되는 거죠. 끝에 수는.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1만 2천 봉. 금강산은 모든 만물상 그러잖아요. 별하별 모든 물건을 다 담고 있다. 많은 것이 바로 만개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거 반을 그냥 올려버리면 1만 2천 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금강산에 1만 2천 봉이겠어요? 안 될 거죠.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주역의 공자가 정리해 놓은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기초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씩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의자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옮길 이자의 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을이죠. 가을에 볕단이 많이 쌓이면은 저녁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해로 보자면은 저녁이 되지만은 그죠? 이 저녁이 쌓이고 다시 말해서 하루해가 모이고 하면은 그만큼의 성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볕단을 많이 모았고 그 볕단이 많이 모여졌으면은 자 들판에 있던 볕단들을 옮기는 것이 바로 이라고 하는 이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견지아주면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성정을 잘 기르고 자 군자의 의지를 어떻게 된다? 저런 물건이나 바깥에 꼬임에 그저 바깥에서 이렇게 꼬이는 그것에 넘어가지 하지 않고 견지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단히 잡고 그 다음에 그 잡은 것을 견지아주 지조가 아름다우면 이렇게 되죠. 지조가 아름다우면 호작자민이라. 자, 잡은 것을 단단히 하고, 그죠? 잡은 것을 단단히 하고, 지조를, 아까 조 나왔죠? 조심하는, 지금 맹자의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 마음을 그저 잡은 것을 아름답게 하면, 지조, 절조 다 포함되는 거죠? 하면은 호작자민이라 좋은 벼슬이, 그죠? 저절로 얽혀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역의 풍택중북계 바로 구이효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명하기 제음이어느 라면 이제 우는 하기 저 그늘에 있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는 하기 그늘에 있거늘 그 기자 화지로다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구의 임금과 바로 구이의 저 제하에 있는 현신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진 현신이 만나는 것. 그래서 아유호작하여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어서 오여 이미지하노라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얽혀지고자 하노라 라고 할 때 이 미자는 그때 그 주역에서는 오미지라고 할 때 아닐 요글자로 썼습니다. 같이 함께 쓰는 말이죠. 이건 실이 얽혀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호작이다 라고 할 때 이 작자가 아유 호작하여 그래 우리가 보통 뭘로 표현하면 수작이라 라는 말을 쓰죠. 원래 수작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로 쓰였던 겁니다. 작기도 되고 같은 벼슬 착해도 같은 뜻인데요.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수작을 잘해야 되는 거죠. 수작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자 임금이 조정에서 군신회의를 다 마치고 조정은 엄하죠. 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다 속에 있는 말을 다 뱉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죠?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잔치하는 술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때 잘못하면 큰일 나죠. 항상 그래서 군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자기 그 수진지만 그죠? 뜻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먼저 뭐냐면은 먼저 주인이 술 따라줄 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술을 마시고 손님이 받아서 마시고 다시 주인에게 따라주는 것을 작이라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른 안 외워지면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참 안 좋은 풍토이긴 한데 네, 작부 생각하면 됩니다. 술집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술을 따라주는 여자 이런 개념에서 수작이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본래는 참 좋은 내용인데 나중에 정치가 되면서 밀실 정치에 수작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르바에서의 수작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창경궁에 가면은 하민정이 바로 그곳이죠. 원래 그거는 어디죠? 저 경희궁에 있었던 곳인데 하민 적실함자죠. 북무적계 그죠? 북무적계 자 이내 북무저저라라고 하는 하민정이 있는데요. 그 하민정에서 옛날에 군주가 그 과거급제한 그 선비들을 쭉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민정의 그 정자의 모습이 바로 정전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 해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자는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임금이 앉고 주변으로 해서 신하들이 이렇게 앉으면서 여기서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항상 뭘 잊지 말아라. 그죠? 정전법 잊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정전법은 바로 고른 정치가 되고 자 조화로운 이 정치가 되고 그래서 두루두루 세상을 편안히 하는 안정된 정치를 이루자라고 하는 균화 안에 바로 공자의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궁궐이나 옛날에 선비들이 사는 그 집이나 특히 궁궐은 더 그러죠. 지도자가 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어디로 눈을 돌려든 간에 뭐예요? 전부 다가 바로 이 정전법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현판도 쓰고 집 구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음양오행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도 창경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그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비를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라 그랬는데 대비전에 바로 뒤에 이게 무슨 전이죠? 이가 경춘전 아니 그 인현왕후 계시 통명전 통명전 뒤로도 바로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열천이 있죠? 그잖아요. 그죠? 항상 이 조그마한 샘물이 열천이다. 그러면 이제 누구는 그럴까요? 당연히 뒤가 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데우겠죠. 그 원래 산이 아니라 저 위쪽으로 하면 당연히 산이죠. 응봉맥이 이렇게 맺히는 쪽이니까. 열천이다 그러면은 주역이 정전법에서 나온 겁니다. 주역의 수풍정괴 맨 위에 대해서 정렬한식천이라 그랬습니다. 찬물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찬샘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있는 그 공간에서도 어떻게 돼요? 물이 옆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동쪽으로 흘러서 조그마한 연못 하나를 만들었죠. 거기도 물 한 번 태극으로 이렇게 휘돌아가게 만들어. 지금 물이 없어서 그날 제대로 못 봤는데 역시 어디냐면은 경복궁에 있는 그 어디에 열상진원이나 같은 구조예요. 다만 규모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흘러서 금천교로에서 나가게 만드는 건데 다 뭐냐면 서쪽으로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죠 북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두루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부덕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왕후의 덕이 두루두루 온 세상에 내려가서 두루두루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라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줄 모르고 에이 뭐 샘이 이렇게 작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비록 물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물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는 거죠.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술의 둔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밑에서 물이 저 위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아래를 두루두루 움직여가면서 그때 흘러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할 때 물술은 그죠? 두루두루 지류들이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하나로 흘러가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계곡이 되어서 강이 하가 되고 강이 되고 천이 되고 해서 나중에 하가 되고 강이 돼서 어디로 간다?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물을 나타내는 그 말들 자체가 뭐냐면 작은 물이 점점 모여가지고 큰 물이 되는 이치를 나타낸 겁니다. 동부라고 하는 것도 자 비록 지금 조금씩 모여가지만 결국 나중에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커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적소성대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작은 것을 쌓고 쌓으면 큰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아이고 이 공부해서 뭐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저
잡은 것을 여기서 이렇게 잡은 것을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 지죠. 또 잡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속에다 간직하고 있는 것. 간직한다라고 하는 지자를 보면은 제방변 손수자죠. 손수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무슨 글자 옆에가 무슨 시? 관청시, 믿을시. 이때는 믿을시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손으로 잡은 걸, 그죠? 이게 단단히 그 내가 잡은 것에 대해서 믿고 이런 뜻입니다. 그죠? 믿고. 그 다음에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열려있는 뭐예요? 열매들을 따는 거죠. 그죠? 열매들을 따는 겁니다. 잘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래서 잘 잡는다, 잘 잡고서는 딴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견자라 그러면 굳을 단단할 견자가 되는데요. 신하신자죠. 신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그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지키는 이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아랫사람이 그 내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영역을 잘 잡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단히 잡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굳을 견자 단단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쥐고 있는 것에서 믿었게 잡는 것. 다시 말해서 관청에서 무슨 법령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죠? 단단히 잘 부여잡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아름다울 아자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세 추가 되는 거죠. 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금니 아자죠. 한번 어금니 보이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소리가 하고 소리가 나오죠. 입이 처음에 하고 바깥으로 발성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은 모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방목이죠. 세종임금이 오행의 이치에 의거해서 그 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설 순치 후 해서 후면 여기다 후면 소리 안 내도 그죠? 목구멍에서 저절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입이 얼리면서 나오는 그래서 맑은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고 할 때 곱다, 아름답다, 맑다, 바르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할 때 바른 음악이라는 이런 뜻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작 자민이라 그래서 좋을 호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계집 여자 이거는 여자의 자궁이 되는 거죠. 자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자식을 임신하여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여자가 하고 남자하고 있어서 좋다가 아니라 여자는 자궁 개념이 되고 아들 자자 이 씨앗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임신해서 좋다 이런 뜻 자식을 잉태한 것을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또는 뭐 자식이 있어서 좋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벼슬작자 술잔작 개념은 자 벼슬을 임금이 제수하고 나면은 서로 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술자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물망자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사이가 되는 것이 되고 손수자하고 헤아릴 촌자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뭐 고소할 읍 마실 읍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벼슬을 이렇게 제수해서 주면은 자 이게 가로할자가 되는 거죠. 가로할자 또 살을 백자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면서 고개 숙이면서 사례면서 그 임금의 뜻을 잘 헤아리는 자리라는 뜻에서 벼슬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벼슬하고 나서는 서로 간에 자 이 그 가운데 뭘 하나를 두고 주고받는 그런 그죠?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시는 모습에서 그 뭐 술따를 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는 이미 설명 다 드렸죠. 스스로 자는 바로 코의 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코 숨 쉬는 거로부터 생명활동이 시작하기 때문에 몸으로부터라는 이런 뜻이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글자 속에 그래서 코를 상징하는 글자들이 많다 그랬죠.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썼지만 여기도 스스로 자자가 있고 머리에서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코기 때문에 코를 썼고 머리열, 머리수 다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여름날에 머리 위로 햇볕이 쨍쨍 그 비치는 모습 역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걸음이 더디어진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얼굴 밑자임이 이것도 충분히 설명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